순열이라는 걸 일단 중학교 때도 간단하게는 했던 거야. 간단하게.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냥 뭐 이런 거 있었어. 서로 다른 n개 중에 뭐 두 개를 뽑아서 뭐 배열하면 n 곱하기 n-1이다. 뭐 이런 거 뭐 잠깐 나왔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순열이란 말은 일단 순서대로 나열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렬로 배열하는 걸 하는 거야. 일렬로. 만약에 여기에 지금 5명이 있는데 5명을 한 줄로 세울 거야. 한 줄 세우기라고 중학교 때 나왔었는데 일렬로 배열을 할 때 이제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뭐 이런 거 찾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개일까? 요거야. 자, 요거를 갖다가 기호로 나타낼 건데 n 느낌표라고 쓸 거고 느낌표를 읽을 때는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돼. 팩토리얼. 그래서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줄여서는 그냥 뭐 n 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이 n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방법은 n에서 하나씩 빼면서 곱해 나갈 거야. 1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하면은 5팩토리얼 해가지고 5, 4, 3, 2, 1 요거를 이제 곱하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번에는 n개를 다 배열하는 게 아니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5명 중에 3명만 뽑아가지고 한 줄로 세우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NPR이라고 할 거야. P는 permutation이라는 건데 그냥 순열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NPR이라고 할 거고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 하나씩 빼면서 곱해 나갈 건데 팩토리얼은 1이 나올 때까지 곱했던 거고 얘는 중간에 멈출 거야. 어디서 멈출 거냐면 n-r 플러스 1에서 멈출 거야. 일단 요것도 궁극적으로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막 요거 n-r 플러스 1까지 곱한다는 걸 생각하기 쉽진 않아.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냐면 npr이면 요게 r개라고 생각하면 돼. r개만큼 곱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5팩토리얼이다 이러면 5, 4, 3, 2, 1 이렇게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10p3이다 그러면 이제 얘 의미는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을 한다는 거고 계산하는 건 10부터 하나씩 빼면서 곱할 건데 10p3이니까 이렇게 3개만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n 팩토리얼 npr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팩토리얼이랑 p에 대한 성질들 몇 개를 볼 건데 일단 0 팩토리얼 얘는 1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원래는 말도 안 돼. 0 팩토리얼이 1인 건 말도 안 되는데 a의 0승은 1이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모든 놈의 0제곱은 1이지 이거랑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걸 원래는 말이 안 되는데 이제 모든 규칙들이 다 성립되기 위해서 수학학자들끼리 약속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비슷한 방법으로 NP0 이런 것도 이제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P1 얘는 n이 될 거야. 이렇게 계산해봐도 NP1이면 n부터 빼는데 빼서 곱하는데 하나만 곱할 거니까 n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이 5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배열을 한다. 일단 한 명이니까 배열하는 건 의미가 없고 한 명을 뽑는다는 건 나 뽑는 거, 채민이 뽑는 거, 동현이, 보경이, 행량이 이렇게 뽑는 거 방법이 5개가 있겠지. 그래서 NP1은 n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NPN NPN은 뭐냐면 NPN이야. 그러면 n부터 n개를 다 곱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1이 나오겠지 결국은. 그래서
NPN은 N 팩토리얼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요것들 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일단 팩토리얼이든 NPR이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증명할 때는 좀 다른 식을 쓸 때가 있어. 증명할 때만 이 식을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요거야.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 할 거야. 근데 증명 같은 거 할 때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내 얼핏 기억 속에는 서술형으로 직접 이걸 사용해서 증명하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뭐 빈칸 문제 같은 걸로는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잠깐 봐보면 N 팩토리얼이라는 건 쭉 가다가 중간에 이놈도 나올 거고 그 다음은 N-R일 거고 쭉쭉쭉 가다가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게 이제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NPR도 한번 쭉 써보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딱 여기까지만 곱하는 게 NPR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NPR이라는 것은 N 팩토리얼에서 요만큼을 나눠버린 거지. 요만큼을 나눠버린 거야. 근데 얘가 뭔지를 보니까 N-R부터 하나씩 빼면서 곱한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란 동글뱅이가 N-R 팩토리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놓고 보니까 NPR은 N 팩토리얼에서 요만큼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요거는 증명할 때만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요걸 쓴다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요것도 기억하고 그다음에 얘는 뭐 그냥 뭐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머릿속에 들어갈 거고 요거는 뭐 가볍게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일단 기억을 하자. 자, 요런 게 이제 순열이야, 요런 게. 그래서 간단한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자. 208번. 자, 1번 보니까 NPE는 5N이다 해놓고 N을 구하래. 자, 일단 그럼 NPE라는 건 N 곱하기 N-1이겠지. 얘는 5N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이야. 지금 2차 방정식인데 혹시 이렇게 N이 양쪽에 있으니까 양변에 N을 나눠버리는 걸 하면 될까 안 될까? 도겸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원래는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순일 조합할 때만 된다고 생각하자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 때 만약에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3차 방정식이야. 근데 x-1이 똑같이 있으니까 이걸 나눠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원래는 안 돼. 왜냐면 나눠버리는 순간 뭐가 되냐면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럼 차수가 바뀌었으니까 아예 다른 식이 돼버린 거야. 간단하게 다르게 생각해봐도 3차 방정식이면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데 2차 방정식으로 바뀌었으면 근이 2개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얘는 왜 가능하냐면 자, 이거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왼쪽으로 넘겨서 만약에 싹 다 전개한 다음에 바로 인수분해를 하면 요게 될 거야. 이걸 넘겨서 정리를 하면 요게 될 거야. 그러면 x가 1이다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2개가 나오겠지 근이. 근데 x-1을 나눠버리면 요게 안 나오는 거야. 요게 안 나오는 거야. 뭔 소리냐면 내가 나누고 있는 놈이 0이 되는 그 근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누고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뭐 칠판에 쓰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n 팩토리얼, npr 이런 거 할 때
n과 r은 일단 0 아니면 자연수일 거야. 0 아니면 자연수. 뭐 소수 이런 것도 없어. 6.5 팩토리얼 뭐 이런 거 없어. 무조건 1, 2, 3, 4해야 되고 뭐 0도 가능하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또 하나 NPR에서 보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배열한다 그랬으니까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지. r이 더 클 수는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순열 조합할 때는 이런 n이 지금 내가 n을 나누고 있잖아. 그러면 n을 이렇게 나눠버리려면 n이 0이 될 수 없다는 게 확실해야 돼. 아까도 여기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누는 놈을 0으로 만드는 근이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서도 이걸 n을 나누고 있으니까 n이 0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면 나눠도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np이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이 0 될 수는 없겠지. 그래서 나눠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정도는 그냥 2차 방정식이니까 전개해서 해도 쉽게 풀 수는 있는데 나중에 3차, 4차 이런 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 np4 이러면 4차 방정식 나오는 거야 바로. 그럴 때는 나눌 수 있는 건 나누고 들어가는 게 좋아. 순열 조합할 때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n-1이 5다 이렇게 됐으니까 n은 6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순열 조합할 때만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나누고 들어가고 그 외에 어떠한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나누면 큰일 나는 거야. 절대 안 나네. 다음에 2번. OPR 곱하기 6팩토리라고 좀 나오는데 아까는 NP2였어. 그러니까 n 곱하기 n-1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만약에 OPR이 아니고 NP5였으면 n, n-1, n-2, n-3, n-4 뭐 이렇게 쓰면 될 텐데 OPR이니까 R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5, 4, 3 뭐 이렇게 갈 텐데 R이 뭔지 모르니까 어디서 끝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일단 랩 두고 다른 거 먼저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일단 OPR에다가 6팩토리얼은 내가 쓸 수 있지. 자, 이렇게 돼 있고 나눌 수 있는 거 다 나눠보자. 일단 2, 5 날리면서 10 날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뭐 4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4로 나누면 1, 0, 8, 0 뭐 이렇게 될 거고 1, 0, 8, 0 맞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으로 한번 나눠보면 6으로 얘를 나누면 6, 1은 6, 40, 18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3으로 나누면 60이 될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OPR이 60이다. 여기까지 이제 내가 구했어. 이 다음부터는 그냥 이제 때려 맞추는 거야. 5부터 하나씩 빼면서 곱할 건데 어디까지 곱해야 60이 나올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5, 4 하면 60이 안 나와. 근데 3 하면 60이 딱 나오지. 자, 그러면 이게 3개니까 R이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끝이 3이어서가 아니고 이게 3개니까 R이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풀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몇 PR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마지막에 때려 맞추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뭐 비례식이니까 뭐 하면 되겠지. 일단 5 곱하기 요놈에다가 12 곱하기 MP3 이렇게 될 거야. 이거 3차 방정식 나오겠네. 이거 써놓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눠줘야 돼. 일단 왼쪽은 5에다가 m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이렇게 세 개를 곱하는 걸 거고 오른쪽은 12에다가 n-1, n-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n 나눌 수 있네. 나눌 때 확인은 한번 해봐야 돼. n이 진짜 0은 아닐까. 근데 뭐 np3 이런 거 있으니까 n은 뭐 3보다 커야겠지 일단. 그래서 n이 0 될 일은 없으니까 나누면 되는 거. 이 다음에는 이제 뭐 2차식이니까 이 정도는 금방 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12n제곱 빼기 36n 더하기 23 이렇게 돼요. 자 이래놓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7n제곱에다가 빼기 51은 14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7, 1, 2, 7 나눠 하면 되니까 n이 7분의 2 또는 7이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여기서 n이 7분의 2 이런 분수 같은 건 안 되는 거지 무조건. 그래서 답은 7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이제 P랑 팩토리얼을 뭐 계산하는 방법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 시험에 나온다면 뭐 첫 페이지에 나올 정도로 이제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에 9번 봐보자. 자, 9번 보면 뭐 이제 완전 간단한 게 나왔어. 자,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이래. 그러면 얘는 그냥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5팩토리얼이 되겠네. 이거 계산하면 뭐라고 나오겠지. 계산은 너네가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이게 P지, 이게 P. 그럼 얘는 5P3이 되겠네. 그래서 5, 4, 3. 이거 계산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5명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뽑는 방법을 구하래. 자, 요거는 이제 이따가 할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조합이라는 거랑 좀 구분을 해야 돼. 조합 설명할 때 더 자세히 이제 하긴 할 건데 얘랑 뭘 좀 비교를 할 거냐면 5명 중에 그냥 당번 2명을 뽑는다. 요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그러면 대표 1명, 부대표 1명, 그러니까 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뽑아가지고 적어서 내는데 반장 김보경, 부반장 유채민 이렇게 하는 거랑 반장 유채민, 부반장 김보경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지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반장, 부반장이 바뀌었으니까 다른 거야. 근데 당번 2명을 뽑는 상황에서 내가 그냥 적어서 낼 때 당번 김보경, 유채민 이거랑 당번 유채민, 김보경 이거랑 같아 달라 이거는? 똑같은 거지. 이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봤을 때 뭔가 달라지는 거는 배열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순서를 바꿔봤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는 배열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얘는 5P2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5 곱하기 4 해서 20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조합에서 나올 텐데 아무튼간 이제 나중에 조합까지 배우다 보면 요놈이 배열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를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돼. 그럴 때 순서를 바꿔보는 거야. 순서를 바꿔봤을 때 의미가 있으면 그건 배열하는 거고 순서를 바꿔봤자 뭐 똑같은 거다. 그런 거는 배열 안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다음에 자 지금까지 한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팩토리얼이랑 P 계산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 이 문제는 그냥 완전 간단한 거 그냥 5 팩토리얼, 5P3 이런 거 끝나는 거 이런 간단한 문제였고 시험에 안 나오고 두 번째 문제는 진짜 시험에 안 나올 거고 지금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떤 배열을 하다 보면 조건이 달라붙을 거야. 아까는 그냥 뭐 5명 중에 3명 하고 끝냈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달라붙을 거고 그 조건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이웃해라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자, 이웃하라는 건 붙어댕기라는 거야. 그래서 이웃하라는 말이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은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자. 일단 묶어. 그러니까 같이 댕기라고 했으니까 얘네를 묶어가지고 한 명인 척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지들끼리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면 돼. 이웃해라라는 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 만약에 남자 3명, 여자 5명이 있어. 이 중에 얘네들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남자끼리는 이웃해라, 붙어있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봐보자. 자, 묶으라 그랬어. 그러면 남자 3명을 이렇게 묶어서 한 명인 척 해버리자고. 그 다음에 여자가 5명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을 배열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 총 몇 명인 척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묶은 놈들은 한 명인 거야. 그럼 몇 명인 척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인 척 하는 거지. 이해됐지 이 말? 자, 그러면 6명인 척하고 배열을 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네. 그 다음에 요 남자들이 이웃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들끼리는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요 3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곱해주는 거야. 요게 답인 거야. 계산은 해줘야 돼. 이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요 6팩토리얼은 묶어서 전체 돌린 거고, 묶어서 전체를 배열을 한번 한 거고, 요 3팩토리얼은 지들끼리. 남자들, 이웃하는 애들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게 이제 3팩토리얼. 이웃해라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묶어, 지들끼리. 요거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웃하지 마라라는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 이웃하지 마라. 자, 요거는 일단 이렇게 좀 쓸게. 다른 그룹을 먼저 배열하는 거야. 다른 그룹.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를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여자를 먼저 배열을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 그냥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한번 봐보면 지금 아까랑 똑같이 남자 3명, 여자 5명이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 이웃하지 말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다른 그룹, 여자를 먼저 배열을 해버리자고. 자, 그러면 5명을 배열한 거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지 이제. 자, 이래 놓고 여자들이 딱 이제 서 있어. 그럼 그 사이사이에 남자들이 들어가면 남자끼리는 이웃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요 자리에 남자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양 끝도 포함이네. 양 끝도. 여자가 끝이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 옆에 또 남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다른 그룹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양 끝과 사이사이에 투입시킨다고 생각을 해버리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여기에 남자가 들어갈 거야. 자, 지금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가 있어? 6개가 있지. 들어갈 사람은 몇 명이야? 3명. 그럴 때 6P3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약간 이상할 수 있어. 3명을 배열하는 건데 왜 6명 중에 3명이라고 그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의미적으로 따지면 자리가 6개. 6개 자리 중에 3개를 배열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괜히 헷갈리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리가 몇 개가 정해져 있고 그 자리에 사람 몇 명이 들어가서 앉을 거야. 그러면 자리 P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리수 P 사람 수.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지금 다른 그룹 여자를 먼저 배열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랑 양 끝에 남자들이 배열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마라 라는 말 나오면 다른 그룹 먼저 배열, 그 다음에 양 끝과 사이사이에 투입
거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대로 배열하는 거야. 교대로. 자, 교대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먼저 하나 적어볼게. 자, 남자 5명, 여자 5명이 있는데 얘네를 교대로 배열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야. 채미는 남자 5, 여자 5명인데 아무튼 얘네를 교대로 뭐 남녀 뭐 이러라는 얘기인데 교대로 배열하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 동현 교대로 배열하래. 어떻게 해야 될까? 둘이 그래요. 응? 둘이 곱해서 둘이 곱해? 말이 살짝 애매한데 뭐 나중에 곱하기를 하긴 할 건데 보경 어떨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오답이 있어. 내가 원하는 오답. 정답을 맞출 거라고는 생각은 안 들고 내가 원하는 오답이 있어. 교대로 배열하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제 행령이 두근대고 있지 지금. 행령. 남자하고 여자하고 교대로 배열. 오케이. 이게 일단 정답이야. 이게 정답이야.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오답은 뭐였냐면 교대로 배열하라는 거를 잘못하면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교대로가 이거를 갖다가 이웃하지 마라로 풀면 안 된다. 이게 일단 포인트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만약에 뭐 이번에도 여자를 먼저 배열을 했어. 그럼 5팩토리알 그 다음에 6개 자리에 남자 5명이 들어가 6P5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남자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들어가도 이웃하진 않는 거지 남자가. 근데 남녀 가다가 갑자기 연함으로 바뀌어버렸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웃하지 말라로 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흥랭이가 말한 대로 그냥 직접 배열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 직접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 자, 남자 5, 여자 5명이야. 수가 똑같아. 그때 교대로 만약에 여기서부터 쭉 쓴다고 치자. 그럼 무조건 남자가 먼저 와야 되나? 그러진 않지. 그러니까 남녀도 되고 연남녀남도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상황이 두 가지인 거야. 그래서 남녀 뭐 행령이는 그냥 뭐 생각 없이 대답한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직접 배열하는 게 정답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구할 거고 이거 구할 거야. 근데 얘랑 얘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니지. 그러면 얘네 둘이를 더해줘야겠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직접 구하고 더하기를 해볼 거야. 근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소개를 해줄 거고 둘 다 쓸 수 있는 건데 각각 2개씩 쓰긴 귀찮으니까 하나씩 알려줘 볼게.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야. 자, 첫 번째 거 한번 구해볼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구해. 일단 이따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하겠지만 이 순열 조합에서 이렇게 이제 상황이 말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는 내가 이걸 진짜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럼 체육 시간에 저 뒤에 남자 5명에 여자 5명이 서 있어. 근데 이제 보경이가 반장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반장한테 여기에다가 남녀 이렇게 줄을 세워봐라 라고 시킨 거야. 그럼 나는 무슨 짓을 할까? 뭐 이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알려주고 싶은 방법은 이거야. 한 명씩 앉힌 거야 여기. 자, 그러면 지금 저 뒤에 남자 5명, 여자 5명이 서 있어. 그 중에 첫 번째 남자를 데리고 와야 돼 여기다가. 그러면 남자 현재 지금 5명 있는데 여기에 남자 1명이 올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5개겠지. 5명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올 경우의 수가 5개야. 자, 그 다음 누가 와야 돼? 여자가 와야 돼. 여기 여자 몇 명 있어? 5명. 그럼 경우의 수 5개겠지. 그 다음 남자 와야 돼. 남자 몇 명 서 있어 저기? 4명. 느낌 왔지? 3, 2,
2, 1, 1. 요게 이제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좀 간단하게 쓴다면 5, 4, 3, 2,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5팩토리얼. 나머지도 5팩토리얼. 그래서 5팩 곱하기 5팩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상황은 약간 다르게 구해보자. 얘도 똑같이 구할 수는 있지만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내가 지금 어차피 연합 이렇게 안 칠 거거든. 여기서부터. 그러면 아싸리 만약에 자리에 번호가 있다면 13579에 여자가 앉으면 되는 거야. 가서. 그러면 여자가 앉을 자리가 몇 개 있어 지금? 5개. 여자 사람은 몇 개? 아니 몇 명? 5명. 그럼 자리 P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5P5니까 결국 5팩토리얼이겠네. 여자가 앉는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 남자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요거 두 개를 더 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 곱하기 5팩 곱하기 5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웃해라, 이웃하지 마라, 그대로 배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 다음 문제 봐보자. 그나저나 이전 단원 경우의 수 테스트 결과가 너무 처참했어. 공부 많이 해야 돼. 그 다음에 11번 봐보자. 트라이앵글 이렇게 8개 문자가 있는데 조건을 또 붙인 거야. 1번은 T가 맨 처음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트라이앵글 이렇게 8개짜리 블럭을 내가 주고 한 줄로 세워봐 라고 시킨 거야. 근데 조건을 달았어. T가 맨 앞에 오고 L이 맨 마지막에 오게 해라 라고 한 거야. 그럼 너네는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T가 뭐 이렇게 이제 8개 블럭이 있어. 한 줄로 딱 이렇게 맞출 건데 T가 맨 앞에 L이 맨 마지막에 와야 된대. 그럼 뭘 먼저 하게 될까? 응? T랑 L 갖고 와야겠지. 그 순서 그대로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걸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얘는 T 갖고 오고 L 갖고 와야 돼. 일단 요거 갖고 오고 나서 시작하는 거지 일단. 맨 앞에 맨 마지막이니까. 그럼 가운데 몇 개가 들어가야 되냐면 6개가 들어가야 돼. 근데 이 6개는 뭐 조건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배열하면 돼. 그래서 답은 6팩토리얼이 될 거야. 요 가운데 6개만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TL은 경우의 수가 없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경우의 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을 때 존재하는 거고 딱 정해진 거는 경우의 수가 1이라고 그랬지. 1. 그래서 TL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TL 가지고는 경우의 수를 곱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6개는 조건 없이 배열하면 되니까 2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자, 이번에는 T랑 A 사이에 2개가 들어가도록 해보래. 그러면 내가 이걸 직접 한다면 뭘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TA 갖고 와야 될 것 같고 TA 갖고 와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2개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이 2개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요것들은 이제 같이 생겨야 되는 거지. 지금 TA 사이에 2개를 내가 집어넣어놨어. 그럼 요거는 흐트러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같이 당겨야 되고 나머지 4개가 있을 텐데 요것들은 이제 뭐 조건 필요 없어. 근데 T땡땡A가 무조건 맨 앞에 있는 건 아니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즉 이웃하라라는 말은 없었지만 얘네는 묶어서 한 명인 척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놈은 일단 5팩토리얼이 되겠네.
묶어서 전체를 한번 배열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미안 다시 일단 요거 먼저. 일단 두 개를 데리고 와서 배열을 한번 시켜야 되지. 두 개를 데리고 와서 배열을 시켜야 되는데 TA 말고 나머지 6개 중에 두 개를 갖고 오는 거니까 UPE가 되겠네. UPE. 자, 두 개를 먼저 갖고 왔어. 그 다음에 묶은 거야 내가. 그 다음에 묶어서 전체를 한번 배열을 시키니까 5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묶으면 항상 지들끼리 왔다 갔다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여기서는 요 노란 놈 두 명은 이미 배열을 한 거지 내가. 그리고 AT가 지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 양 끝에 있어야 되니까 요 네 개 중에. 즉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도 지들끼리 왔다 갔다를 곱해줘야 되는데 가운데 두 개는 이미 배열이 끝났으니까 AT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네. AT만. 그래서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TAAT 이렇게 경우의 수는 두 개다 라고 해도 되는 거. 그래서 곱하기 2. 요게 이제 답이 될 거야. 그래서 뭐 정리 한번 해보자면 얘는 가운데 두 개를 6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배열을 한 거고, 그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한 거고, 얘는 TA랑 AT 이렇게 두 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얘도 이제 지들끼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항상 묶고 나서는 마지막에 지들끼리 왔다 갔다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3번. 자, 3번은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됩니다. 모음 자음이 뭔지는 알 거고. 자, 우리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우리 뭐 사용했었어? 여사건 사용했었지.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여사건 사용할 거야. 전체에서 여사건을 뺀다는 거지. 그럼 이 상황이 뭔지 한번 봐볼게. 자, 양 끝에,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양 끝에 모음이 들어가냐 자음이 들어가냐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가능한 것들이 모모 있을 수 있고, 모자, 자모, 자자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을 거야. 이때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있어라 라는 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세 가지를 각각 구하기 너무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전체에서 요 놈을 빼버리는 거야. 얘가 6번이니까. 그러면 나는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에서 6번인 모모를 뺀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그럼 일단 전체는 8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 될 거고, 모모 좀 생각해보자. 모모. 자, 일단 얘는 모, 오모, 가운데 6개는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모음이 몇 개 있는지 봐볼게. 여기 보니까 I, A, E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모음 2개를 갖고 와야 될 거야. 아니야, 여기. 그래서 모음 2개 갖고 오는 게 3P이겠지. 3개 중에 2개를 갖고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는 내 맘대로 배열하면 되는 거. 얘가 지금 모모 데리고 온 거고, 얘가 가운데 배열을 하고 있는 거야. 요게 6번인 거지. 이걸 빼주면 되겠네. 그럼 우리는 8팩 빼기 3P2 곱하기 6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요거는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 자, 순열조합에서 계산을 하다 보면 답이 이상한 게 나올 거야. 너네 막 다른 단원들 막 계산을 해봤는데 K 값이 뭐냐 그랬는데 막 1320 나오면 이상하지. 틀린 거 같고. 얘는 엄청나게 나와. 막 12636 뭐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서 개념은 쉬워. 그러니까 순열조합 단원이 개념은 별게 없는데 이제 문제를 읽고 이게 뭔 소린가를 알아내는 거랑 그 다음에 계산 실수 안 하는 거, 이게 포인트야. 자, 8팩토리얼 87654321을 다 곱해야 돼. 이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거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야 간단해지는 거야. 계산이라는 거는. 그래서 8팩토리얼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8, 7, 그 다음에 6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8팩토리얼을. 빼기 3p2는 6이야. 그래서 6 곱하기 6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그럼 6팩토리얼로 묶어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8 곱하기 7에서 6을 빼는 거지. 그러면 56에서 6을 빼는 거니까 50 곱하기 6팩토리얼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산을 한번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줄여놔도 계산이 복잡해. 줄여놔도 2에 24, 120, 720에다가 50도 곱한 거 뭐 어떻게 나오겠지 뭐라고. 자, 아무튼 이런 거 나왔을 때 곱하기 같은 경우는 뭐 어쩌고 곱하기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빼기 같은 거 나왔을 때 8팩토리얼 다 계산하고 이거 다 계산해서 뺀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서 계산하는 게 실수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6팩토리얼로 묶어서 하니까 그나마 좀 할만한 계산이 나온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12번. 자, 0, 1, 2, 3, 4, 5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4개를 뽑아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4자리 자연수가 몇 개 나올까 이거야. 이렇게 자연수 개수 같은 거 나오면 칸을 만들어서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자, 이렇게 4칸을 만들었고, 자 근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0, 1, 2, 3, 4, 5 이렇게 6개가 아니고 0 없이 1, 2, 3, 4, 5, 6이라고 한번 해볼게. 1, 2, 3, 4, 5, 6을 갖다가 한 번씩 써가지고 4자리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일까? 1, 2, 3, 4, 5, 6이었다면 6개. 그 다음 여기는 5개겠지. 서로 다른 걸 해야 되니까 하나 못 쓰는 거야. 그럼 5개, 여기는 그 다음 뭐 어려운 거 아니지? 6개, 5, 6, 5, 4, 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될 텐데 여기는 지금 0이 있어서 문제야. 왜냐면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맨 앞에다가 0을 갖다 놓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 할 때는 0이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보면 자, 이 자리에는 몇 개를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는? 5개겠지. 0을 쓸 수가 없으니까. 네, 5개야.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는 몇 개 쓸 수 있을까? 또 5개겠지. 왜냐? 만약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었다고 쳐. 그럼 4는 못 쓰는데 이번엔 0을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관없는 거죠. 4, 3. 그래서 요걸 곱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자연수 개수 할 때 0이 있냐 없냐 요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수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거야. 자, 우리 짝수가 몇 개인지를 보려면 1의 자리만 보면 되는 거지. 1의 자리에 0 또는 짝수가 들어가면 돼.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짝수가 0, 2, 4 이렇게 3개가 있네. 그럼 0 들어갈 때, 2 들어갈 때, 4 들어갈 때를 쪼개서 한번 구해보자. 그럼 첫 번째는 여기에 만약에 0이 들어갔다고 해보자.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0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지금 0을 써버렸어. 그럼 여기에 뭐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몇 개 쓸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자리에 5개. 그 다음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맨 끝에 2가 들어갔어. 자, 그러면 0이 남아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을까? 4개겠지. 2 안 되고 0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4개. 그 다음 자리는 또 4개지. 이번엔 0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3개.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0이 없는 상황에서는 5, 4, 3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게 될 거고 0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4, 4, 3 이렇게 똑같다가 작아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가 들어갔어. 자, 이번에도 0이 남아있네. 그럼 여기 몇 개?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3개를 계산을 해서 더해주면 답이 나오게 돼. 이해됐지 이거?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지금은 내가 0, 2, 4 이렇게 다 쪼갰어. 근데 이게 만약에 막 여러 개가 막 짝수가 막 0, 2, 4, 6, 8까지 다 있으면 너무 복잡하겠지. 그래서 이 생각을 해야 돼.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0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결과도 보면 0이 들어갔을 때는 5, 4, 3인데 다른 놈이 들어갔을 때는 4, 4, 3이야. 이게 똑같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걸 어떻게 쪼개는 게 좋냐면 0이 들어갔을 때는 5, 4, 3이다. 그리고 0 말고 다른 게 들어갔을 때는 4, 4, 3이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2, 4 두 가지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이제 나중에는 더 복잡한 거 풀 때는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연습하려고 해봐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 자, 4의 배수 한번 해볼게. 4의 배수. 자, 4의 배수 우리 배수 찾기 이런 거 한 적 있나? 이걸 보고 얘가 3의 배수인지 알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한 적 있어? 각 자리의 숫자를 싹 더해서 그게 3의 배수면 얘도 3의 배수다 이런 거 한 적 없냐 우리? 없으면 잠깐 여기를 가보자. 자, 배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해볼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요놈을 딱 봤을 때 요게 2의 배수냐 아니냐를 알아내는 방법이라는 거고 2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뭐만 보면 돼? 1의 자리만 보면 되는 거지. 1의 자리가 0 또는 2의 배수면 얘는 무조건 2의 배수인 거야.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어떻게 알아보냐? 끝에 두 자리가 00 아니면 4의 배수 면 요놈은 무조건 4의 배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 5, 2, 4 뭐 이런 놈이 있었어. 그러면 앞에 1, 2, 3, 4, 5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된다는 거야. 끝에 두 자리를 봤을 때 24가 4의 배수지? 그럼 얘는 4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얘는 1, 2, 3, 4, 5, 0, 0 더하기 24라고 할 수 있는데 100이 무조건 4의 배수지. 100이 4의 배수니까 이건 무조건 4의 배수겠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자리만 보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비슷하게 8의 배수. 8의 배수는 끝에 세 자리가 000 또는 8의 배수면 돼. 그 이유는 1000이 8의 배수야. 1000. 8에다가 125를 곱하면 1000이 나와. 그래서 끝에 세 자리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 3의 배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인 거야. 그리고 9의 배수도 마찬가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얘는 9의 배수. 예를 들어서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해보자. 그러면 3, 6, 9니까 15가 나와. 3의 배수지? 그럼 얘는 무조건 3의 배수인 거야. 각 자리 숫자를 더했을 때 3의 배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5였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거 각 자리 숫자를 다 더하면 18이야. 그럼 9의 배수지? 얘도 9의 배수인 거야. 이해됐지?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4의 배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끝에 두 자리가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끝에 두 자리에 4의 배수들이 들어가야 돼.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 4의 배수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나? 0, 4 있을 거고 0, 8 안 되고 12, 16 안 되고 20, 24, 28 안 되고 32 되고 36 안 되고 40, 44 안 되고 48 안 되고 52 되고 56 안 되고 60 안 되고 그 후로는 이제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요 경우들. 자, 근데 내가 색깔로 표시도 해놨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0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0이 지금 포함된 게 이렇게 세 개에 0이 없는 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노란색, 파란색을 각각 구해볼 거야. 이제. 자, 그러면 노란색일 때, 자, 0, 4가 들어갔어. 그러면 0을 이미 써버렸으니까 얘는 4 곱하기 3이 되겠지. 6개 중에 2개 써버렸고. 그 다음에 얘는 0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지. 이해됐지 이 말? 자, 그럼 결국 우리 계산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4 곱하기 3이 몇 개 있냐? 3가지 있는 거고 더하기 3 곱하기 3은 4가지가 있는 거야. 요거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이 말? 지금 몇 분이지? 8시 15분. 오케이. 아, 테스트에다가 그거 안 한 거 같네. A, B, C, D가 서로 다른 놈 거 채점한다. 그거 테스트에 없었지. 아, 나중에 다시 봐야겠다. 자, 13번 봐보자. 13번. 자, 13번은 A, B, C, D, E만 가지고 사전식 배열을 할 거래. 사전식 배열이라는 말 들어본 사람 있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영어 사전, 종이로 된 영어 사전을 본 적 있는 사람 있냐? 있어? 있어? 월수금 받을 때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척하더니. 자, 아무튼 그 이제 사전식 배열이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앞으로는 문제 안 나올 거다, 교육과정에서 빠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이유는 사전식 배열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로 종이로 된 사전을 봐야 했었으니까 그 사전식 배열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 그냥 네이버에 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전식 배열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내 생각은 좀 다른 게 교육과정에서는 빠지더라도 우리가 할 줄은 알아야 돼. 왜냐면 지난번에 내가 노가다 할 때는 흐름 있게 노가다를 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알파벳이면 알파벳이 빠른 놈부터 쓰던가 숫자면 숫자가 작은 놈부터 아니면 큰 놈부터 쓰던가 요 흐름을 가지면서 우리가 노가다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전식 배열이 딱 그거예요. 사전을 옛날 사전을 봐보면 처음에 A 나와가지고 졸라 길게 막 써져 있어. A가 무슨 의미인지 뭐 하나라는 의미도 있고 저좀 이런 거 있어. 관사 뭐 이런 거 막 써놓고 그러다가 막 이제
아무튼 이제 한 3개 정도를 한번 해볼게. 만약에 3자리 뭐 그게 있다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이제 똑같은 거를 또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AAA가 먼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은 뭐냐면 뒤에서부터 바뀌어야 돼. AAB가 나와. C까지만 쓸 수 있다고 치면 그 다음이 AAC야. 그 다음에 1의 자리가 1의 자리는 아니고 맨 끝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이 이제 AB 나오고 그 다음 또 빠른 거. 그럼 AB에다가 B가 나올 수도 있고 ABC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럼 AB로 시작하는 건 다 했으니까 이거는 AC. 이렇게. 그 다음에는 A로 시작하는 게 다 끝나버린 거니까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사전식 배열. 만약에 A, B, C를 같은 걸 쓸 수 없다면 A, B, C가 먼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뒤에서부터 아무튼 바꾸는 거야. 뒤에서. 그럼 A, C, B 이렇게 나올 거. 그러면 A로 시작하는 게 다 됐으니까 이제 뭐 B, A, C, B, C, A. 그럼 또 다 끝났어. C, A, B, C, B, A. 이런 게 이제 사전식 배열.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찾을 수 있는 그거를 그 스킬을 갖고 있어야 노가다를 잘할 수가 있어서 사전식 배열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솔직하게 내 세대는 그래도 좀 많이 봤어 영어 사전을.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 정확하진 않지만 내 얼핏 기억에 고등학교 때는 사전은 안 봤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근데 더 어릴 때는 집에 꼭 사전 하나씩은 있었어. 꼬맹이 때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걸로 보다가 나중에는 뭐 전자사전 이런 걸로 보다가 나중에 컴퓨터에 쳐보고 뭐 이런 게 이제 바뀐 것 같은데 아무튼간 그래도 내 세대는 이게 그냥 느낌이 있어 저절로. 근데 이제 너네는 이런 느낌이 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아무튼 연습을 해. 연습을 하는데 너무 어렵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걸 숫자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숫자. A, B, C를 1, 2, 3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수 작은 놈부터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가 111, 112, 113 이건 너무 쉬운 거지. 1, 2, 3밖에 쓸 수 없다면 그러면 1의 자리가 끝났으니까 10의 자리부터 바꿔야 돼서 121, 122, 12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사전식 배열을 일단 연습은 하되 너무너무 헷갈리면 숫자로 다 바꿔버리면 돼. 숫자로 바꾸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 훨씬. 얘도 123이야. 그 다음 하려면 어쨌건 100의 자리가 바꿔버리면 확 차이가 나는 거니까 132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이 213, 232, 312, 32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겠지. 그래서 너무너무 헷갈리면 숫자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들어보자. CBDA나 자, 이놈을 가지고 사전식 배열을 할 때 요게 몇 번째 오는 거냐 라고 물어본 거야. 이거 한번 찾아보자. 오늘 요거까지 할 거야. 자, 그러면 일단 맨 앞이 C거든. 그러면 요 앞에 몇 개가 있느냐를 내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데 A로 시작하는 건 당연히 요 놈보다 더 앞에 있겠지. 그래서 A로 시작하는 것들 한번 찾아볼게. 자, A로 시작하는 것들은 뒤에 뭐가 오던 간에 요 놈보다는 앞에 있을 거야. 그러면 A 말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이제 배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4팩토리얼이겠네. 4팩토리얼.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B로 시작하는 것도 무조건 다 앞에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C가 왔어. 그럼 C는 됐고, 그럼 두 번째 자리를 봐야겠네. 여기가 2거든. 그러면 C, A로 시작하는 게 있을 텐데 전부 다 앞에 있을 거야. 3팩토리얼. C, B로 시작하는 것도 전부 다 앞에 있을 거고 C, D로 시작하는 것도 전부 다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 E로 시작하는 게 나왔어. 자, 그럼 C, E까지는 똑같아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 보니까 얘가 B야, B. 그러면 C, E, A로 시작하는 건 또 전부 다 앞에 있겠네. 그러면 얘 팩토리얼까지 나왔고 이제 C, E, B까지 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써버리자. 지금 A랑 B가 남았는데 그럼 요게 먼저 나올 거고 요게 몇 번째냐고 물어본 게 되겠지 이제. 자, 그럼 앞에 있는 것들 내가 다 세웠으니까 더하기만 해주면 되네. 4팩토리얼 계산하면 24. 또 24를 더하니까 누적시키면 48,
6이니까 뭐야? 54, 60, 66, 그 다음에 2니까 68. 얘가 69번째고 내가 원하는 건 70번째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이해됐지? 자, 연습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헷갈리면 숫자로 다 바꿔버리라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100번째는 뭐가 나올 거냐? 이거예요. 자, 이것도 그러면 한번 해보자. 아까 보니까 A로 시작하는 게 24개, 그 다음도 24개 오고 이런 식이지.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그러면. 자, A로 시작하는 게 24개, B로 시작하는 것까지 누적시키면 48개, C로 시작하는 것까지 하면 72개야. 아직도 100이 나오려면 멀었어. 자, 여기다가 24를 더해도 96이야. 그럼 D까지 시작하는 것까지 했을 때 다 96이야. 그 다음부터 찾아보면 되겠네. 그러면 일단 2로 시작해야 될 거야. 그럼 2로 시작하는 거 E, A, B, C, D 요게 97번째겠네. 그 다음에는 뒤에서부터 바꿔야 된다 그랬지? E, A, B, D, C 요게 98번째.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다 했으니까 E, A, C로 가야 되고 E, A, C, B, D 요게 99번째. 그럼 뒤에를 바꾸면 요거예요. 요게 100번째가 되겠네. 자, 연습해야 되는데 헷갈리면 숫자로 바꾸면 생각보다 훨씬 쉬워. 숫자로 바꿔서 하면. 이해됐지?